블랙 먼데이를 딛고 올라올 오늘장 어디에 전략을 집중해 봐야 될까요? 오늘 정말 그 집중력 막판까지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전략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프리마켓 시세 힌트들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올라옵니다. 삼성전자가 3.8% 올라가면서 15만 6,200원의 움직임이고요. SK하이닉스 어제 7%의 급락 나왔습니다. 4.8%의 반등으로 어제 하락의 절반 가까이 그 이상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7만 1,000원의 움직임입니다. 지난주까지 90만 원 돌파가 나왔었고요. 지금 자리의 업사이드가 가장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2차 전지 나란히 강세입니다. 에코프로 형제 어제도 시장 안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에코프로 3%의 상승,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3% 추가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LG엔솔도 2% 올라가고요. 바이오도 좋고 로봇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도 어제 많이 좀 흔들렸는데요. 2%의 반등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권의 분위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라가자 스퀘어 역시 6% 가깝게 급반등을 주고 있고요. 현대, 기아, 에어로스페이스도 3% 가깝게 상승, 조선 쪽도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 프리마켓 시세에 관찰되고 있고요. 원전 역시 빨간불, 또 반도체 투톱이 올라가자 소부장 급반등 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6% 가깝게 올라오면서 어제 급락 딛고 10만 원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ABL바이오가 1.6%,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어제 외국인들이 담았던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집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는 쪽에서의 힌트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 많이 집중되고요. 소부장으로는 SFA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 좀 작으면서, 그리고 CX에 관련한 모멘텀 갖고 있는 쪽, LPDDR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더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스페이스 X는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XAI와 합병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그 모멘텀 받는 스페이스 X 관련주,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나란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블랙 먼데이는 하루 전화로 끝날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어제 개인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 그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개인의 순매수가 5조 원을 넘어간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제2의 동학 개미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매도 사이드카 발동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열심히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규장 마감하고 나서 코스피 야간 선물이 3.8%까지 튀어오르면서 오늘의 반등을 암시하는 강세 움직임이 밤사이에 펼쳐졌고요. 미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의 강세, 나스닥도 강세로 대부분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 가격은 변동성이 컸지만 이 은 가격의 경우에는 일부 안정하면서 막판에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다만 케빈 워시발 쇼크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변동성은 달러 강세에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이 원달러 환율의 NDF 야간 거래와 그리고 간밤 달러 인덱스는 모두 다 달러 강세로 진행이 됐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빅테크의 이번 주 실적 발표에 있어 첫 스타트를 끊는 팔란티어의 실적 매우 중요했는데요. 일단 정부 부문에서는 66%의 매출을 거뒀고 여기에 플러스로 최근 들어서 미국 상업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137%의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8% 튀어오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안도하면서 내일 있을 AMD 그리고 아마존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누그러진 상황, 기대감은 올라간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하나가 ISM 제조업 지표인데요. 11개월 만에 확장 국면 52포인트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2022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조업 국면도 확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반도체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은 이 지수에 따라 반도체의 투심도 하루 만에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죠.
자, 어제 수급의 움직임에서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들이 코스피 현물에서 다 받아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코스피 현물은 팔았지만 외국인이 코스닥은 5천억 정도를 담았는데요. 그 안에서 장바구니를 열어보니 공통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하루 만에 재매수하면서 외국인 1월 들어서 5천억 원 넘게,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코스닥 4천억 원 담아가면서 1월 한 달분 가까이 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여기서 담은 장바구니 리스트를 보니 2차 전지와 바이오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바이오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 종목에서 보실 수가 있죠.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담았는데 530억 원으로 3거래 연속적으로 담는 모습이 관찰됐고요. 어제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꾸준히 담았다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요, 지금 3천당 제약을 5거래 연속적으로 담아가면서 신고가 부근에서도 흔들릴 때마다 계속, 올라갈 때에도 계속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7위를 기록하고 있는 ABL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산오피 이발 악재로 인해서 변동성이 꽤 컸었죠. 20%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팔던 외국인이 어제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다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1월 30날, 그러니까 악재가 터졌던 그날 금요일에 외국인이 대량 매도 던지는 모습이 150만 주로 나왔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이 흔들리자 오히려 ABL 바이오 20만 원 아래에서는 담는 모습이 외국인 쪽에서 관찰됐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만 원 아래는 너무 싸다라는데 외국인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걸까요? 어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오늘 역시 바이오에 대한 리포트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한 해 동안 ABL 바이오는 500% 넘게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면서 20% 급락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30일에만 20%의 급락을 보이며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락의 핵심이 됐던 건 1월 30일 발표가 됐던 산오피에서의 실적 발표 이후 나온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ABL 301 개발 우선순위에 조정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제거된 것 아니냐라는 논란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입장에서는 개발 중단이나 해지는 아니고 직접적인 약효 증명, 그러니까 뇌세포를 죽이는 독성 단백질과 관련돼서 명확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순위를 좀 바꾸는 것이다 라고 확인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다소 올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임상 이상의 결과 나오게 되면 마일스톤 받게 되니까요. 그 일정 자체가 미뤄진 것뿐이지 본질 자체는 흔들림이 없다라면서 26만 원 다울투자증권 유지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탑픽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TP 까지 2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추가적으로 여기에 LO, 그러니까 기술 수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 적용 가능성은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혼란을 빚고 있는 그랩바디 B 플랫폼, BBB 셔틀과 관련해서는 확장성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변동성 꽤나 커서요.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이 자리, 그러니까 20만 원 언더에서 외국인이 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깐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2%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바이오를 대거 담은 것에 대해서 오늘 다 같이 급반등을 주면서 시장이 살아날 때 바이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은 확인이 될까요? 그 가운데서도 4거래일 만에 매도했다가, 그것도 대량 매도를 쏟아냈다가 어제 사들인 ABL 바이오에 대한 오늘 수급 연속성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프리마켓 시세에서 20만 원 위쪽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본질 자체가 현재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증권가의 호평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출발 분위기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어제 변동성을 겪으면서 지금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을 소화하면서 크게 흔들렸는데요. 매출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영업 손실도 생각한 것보다 22억 원 더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은 왜? 라고 한다면 4번을 빼고 3가지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25년 연간 영업 손실 누적 규모가 예상보다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이번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실 22억 원 예상보다 더 벌었지만
있지만 누적으로 봤을 땐 1조 7천억 원의 적자 전환 전년 대비로 적전이 됐고요. 누적 규모도 꽤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 실망감 매우 컸고요. EV 아직이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보다 보수적인 이 가이던스인데요. EV 배터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올해에는 회복 기점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26년 상반기에도 회복 스토리는 아직 좀 멀게 느껴진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실망감을 자아냈고요. 이 캐펙스와 관련돼서도 필수 투자는 계속 이어갈 건데 지금 자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보유 자본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 이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돈이 없나 재무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감도 급락의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월 한 달 동안 삼성 SDI가 41%나 올랐는데요. 그 기대감에는 로봇 내러티브가 작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에는 배터리가 작아야 하고 밀도가 높아야 하는 특징이 있죠. 이 뇌보다 사람 몰구보다 작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그 대안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명확하게 로봇과 관련된 수주나 로봇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로드맵은 변함이 없지만 아직은 긴 관점에서 봐야 될 모멘텀이구나. 여기에 시장은 일단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ESS용 배터리 매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50% 확대할 거고 테슬라와 관련돼서도 공급 계약 맺은 것 맞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긍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봇 모멘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박종선 삼성 SDI 부사장은 완성차 업체 전동화 계획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피지컬 AI 기술 적용으로 계속해서 로봇 시장 빠르게 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인 탑재 공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리고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이 특성상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 되는 그 그림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오히려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 대다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쪽에 지금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프리마켓 시세 보겠습니다. 지금 2.6%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36만 5천 원의 움직임 나타냅니다. 어제 8%가량 급락한 데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수준의 반등 움직임을 띠는 건데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반등을 준다면 증시 대기자금에서 전고체 쪽으로 갈 수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매력과 관련돼서는 로봇 모멘텀과 함께 전고체 전체 분위기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농화성 2.4%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3%의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NF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반등을 주면서 실적 발표가 시간의 거래에서 발표가 됐는데 여기선 서프라이즈로 시장 기대를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분위기를 감지해 본다면 2차전지 전체적인 수급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지 어제 외국인이 에코프로비엠을 또 가장 많이 샀잖아요. 그 수급의 방향성 잠시 후 두 분의 출연자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프로젝트도 주목해 보시죠. 미국 핵심 광물 비축에 우리 돈 17조 원을 투입해서 연초, 그러니까 작년 연초 2월 2일에 발표했던 프로젝트 볼트에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핵심 광물 14종, 11종이죠.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게 11종인데요. 이 비축을 위해서 자금 투입하겠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대출과 민간 자본 투입한다는 내용이 구체화가 됐고요. 그 핵심 광물 11종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매번 미중 갈등 있을 때마다 히토류와 관련해서 이 핵심 광물과 관련돼서 카드로 내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기조를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 카드의 측면에서 조금은 자유롭기 위해 이 공급망과 관련된 독립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이 측면에서 산업에 필요한 이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의도이자 목적이자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죠. MP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기업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US 레어스에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기업인 고려 아연 쪽으로도 재련소 합작법인으로 짓자. 그리고 너네 쪽에서 생산되는 이 핵심 광물은 예를테면 갈륨 같은 게 되겠죠. 우리 국방부 쪽으로 넘겨줘라고 이렇게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 국내 측면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현재 광물 공급망 관련한 밸류체인들 지금 고려아연, LS, 풍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LS의 경우에는 LS, M&M 자회사 10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 구리 가격과 가장 연동될 수 있다는 측면 보셔야겠는데요. 풍산의 경우에는 구리 가격,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포스코인터의 경우에는 북미 히토류 단지를 구축하면서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측면, 어제 급락했습니다. 포스코 측면에서는 오른 게 없어서일까요? 덜 빠졌어요. 반면 고려아연은 급등 이후에 12%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움직임 궁금합니다. 체크해 보시죠. 자, 프리마켓 넘어서 지금 예상호가 들어오는데 고려아연 바로 튀네요. 14%의 급등 움직임으로 예상 호가 받고 있고요. 풍산과 LS도 어제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였는데 나란히 반등 움직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를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서 종목을 선별한다면 어디에 포커스 맞출지 잠시 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 모멘텀 올해 내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미국 시장에서도 대어 중 대어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스페이스 X, XAI 이렇게 합병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 X와 XAI 합병이 임박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SLS에 그렇다라고 긍정 답변을 답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와 로켓, 우주 기반의 인터넷, SLS 플랫폼까지 결합하면서 앞으로 스페이스 X가 그려갈 빅픽처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업 가치 1,814조 원, 꿈의 숫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 다시 봐야 될까요?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HVM 한 차례 변동성을 딛고 결국은 신고가까지 다시 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셋 벤처 투자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올라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더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주항공이라는 골든돔 프로젝트, 스페이스X IPO, 우주항공 관련된 이 전체적인 다양한 위성과 관련된 모멘텀을 보고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뒤따라서 통신 장비는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 이 개장 중계 시간에 매번 전해드렸죠. 종목 선별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시호가 구간 체크하겠습니다. 출발까지 6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급반등 예상됩니다. 호가 볼까요? 코스피는 3.4% 올라 5,118선. 아우, 다행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내줬던 5,000선 다시 회복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3%의 급반등 예상됩니다. 1,132선에서 출발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너무 궁금해요. 지금 김 과장님 일단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분위기가 반전됐고 케빈 워시와 관련돼서 뭐 지명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루 만에 안도한 이 시장 분위기에서 다 같이 올라간다면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종목 선별의 핵심 뭘까요? 네, 일단은 그 연준이사 선정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 케빈 워시 연준이사의 그 매파 이력이 그 시장의 추세를 좀 전환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세장에 대한 스탠스는 유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맞춰서 시장의 좀 속도를 조절할 의도를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번 연준 인사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시마다 사실은 이번 대한민국 시장의 리레이팅이 이익 기반의 리레이팅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의 대형주들을 급락시마다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이익 성장이 가파른 섹터가 역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탑2를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고, 차선호주는 최근에 좀 좋은 시세를 냈던 자동차 섹터를 차선호주로 삼고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두 섹터를 꾸준하게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차 군단이 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어제 하락분 거의 다 만회할 거로 보여요. 특히 하이닉스는 7% 예상 상승 예상되면서 88만 8천 원까지 올라올 거로 보거든요. 지금 자리의 매력도는 그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오늘 네.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포트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일단은 내 포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한데,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급반등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정 시마다 만약에 포트가 있으면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포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하락이 나올 때마다 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급하게 따라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못 사겠고요. 빠질 땐 빠져서 못 사겠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정우 팀장님 보니까 오늘 관심주로 소부장 주셨습니다. HPSP. 전략이 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오늘 반등이 4% 나오는데 지금 사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사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4% 올라가는데 전일 장에서는 마이너스 8%가 됐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어제 시가보다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을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번 주에는 SNS텍을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코스닥에 상장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은 ETF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유출이 되면서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등세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 수소 어닐링 장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미세 공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HPSP는 지금 사도 좋다. 소부장 안에서도 덜 갔었죠. 여기서 52,000원까지의 반등 여력 보고 계시고요. 지난주 주신 SNS텍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반도체 쪽 점검해봤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3%가량 올라오는 이 코스닥 안에서 다시 또 주인공이 되면 누구야? 라는데 좀 혈안이 돼서 오늘 시장이 열심히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LNF 급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제 외국인이 그 시장에서도 사더라고요. 이정우 팀장님, 에코프로 그룹주 주셨었고요. 네. 여기에서 2차 전지는 계속 안도해도 된다고 보세요? 수급만 놓고 봤을 때? 어제장에서도 정말 강했던 섹터가 뭐냐라고 본다면 2차 전지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요?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버텼다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담아갔다는 의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있을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월 5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흑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 예상치보다 더욱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코스피에 상장된 셀 업체들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 코스닥 대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무시 못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아직은 팔 때는 아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김 과장님의 오늘 관심주는 헬릭스미스거든요. 바이오 이야기는 시장문 열고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반등 전략이 지금부터 중요하겠네요. 시장문 열겠습니다.